2025년 한국의 탑은 무너지고 이름은 지워진다. 민심은 하늘을 외면했고 오래된 권력은 스스로의 무게에 깔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이 그 공백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알탄 첸두는 몽골 알타이 산맥의 신비한 사원에서 태어난 예언자로 수백 년 전통의 탱그리 예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미래의 사건을 예고하고 그 시기와 장소까지 정확히 맞추는 예언으로 유명합니다. 2025년 봄 알탄 첸두는 이 시점에 한국을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누구도 몰랐다. 권력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백성은 두 갈래로 갈라져 하늘은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전쟁의 예고나 경제 붕괴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이끌 지도자의 몰락과 그 자리를 채울 새로운 인물의 등장입니다. 알탄 첸두의 예언은 정치적 충격을 넘어 그의 말처럼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방 끝에서 칼도 붓도 들지 않은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가 될 것이다. 탑은 무너졌고 우리 사회는 그 공백을 채울 존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알탄 첸두가 본 미래의 한 단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함께 해보세요. 2025년 한반도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불안과 긴장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이 변화를 단지 시대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전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이미 경고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알탄 첸두입니다. 몽골 초원의 외딴 지역에서 활동하며 문명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살았던 이 예언자는 자연의 흐름과 동물의 움직임을 통해 미래를 예고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점괘를 넘어서 문명과 사회의 변화를 통찰하는 고차원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그의 예언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구절이 있습니다. 검은 땅 아래에서 불이 일어날 것이며 그 불은 세 갈래로 퍼져 결국 동쪽의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처음엔 침묵하나 곧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특히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 사회 분열, 경제적 불안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동쪽의 나라와 서로를 의심하게 된다는 표현은 현재 한국 사회의 집단적 정서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의 예언 문화는 단순히 미래를 맞히는 것을 넘어 하늘의 뜻을 읽고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둡니다. 그런 전통에서 알탄 첸두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중재자로 여겨졌으며 그의 말 한마디는 부족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했습니다. 알탄 첸두는 말년에 접어들면서부터 동쪽 끝에 위치한 기술 강국에 대해 유난히 많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 경고의 방향은 바로 오늘날의 한국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붉은 태양이 뜨기 전 검은 짐승이 웃으며 건져야 앉는다. 붉은 태양은 분명히 강렬한 변화나 혁신 또는 거대한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보다 앞서 등장하는 검은 짐승은 지도자 리스크 혹은 시스템 내부의 부패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존재가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있지만 내면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2025년 5월 몽골의 고대력으로 보면 청룡의 해, 붉은 달이 오르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몽골의 예언 전통에서 매우 특별한 달로 여겨지며 역사적으로도 이 시점에 수많은 변혁과 재앙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알탄 첸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달의 바람은 방향을 잃고 그 바람은 세상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이 문장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닌 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는 급격한 전환점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도 결코 평범한 시기가 아닙니다.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과 내부 갈등에 휩싸여 있고 사회 전반에는 불신과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경제는 겉보기에 안정된 듯하지만 실질 지표는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서민 경제는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알탄첸두는 예언했습니다. 하늘의 무게가 바람에 실려 계절을 거슬러 내려온다. 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지는 순간을 뜻하며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 사회의 리듬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그러한 시점이 바로 2025년 5월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몽골 전통에서 5번째 달은 시험의 달로 불립니다. 사람과 사회, 자연과 권력이 모두 혼돈에 빠지는 시기로 특히 이 시기에 드러나는 갈등은 단기간에 수습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새 질서가 태어나지만 잘 넘기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뒤따른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시기에 맞춰 매우 민감한 이슈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권의 중심부에서 감지되는 균열, 국회 내 권력 재편,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극단주의 성향,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번지고 있는 경제 불안 신호들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다른 구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도 등장합니다. 검은 말을 탄 사내가 북쪽을 지나 남쪽으로 향할 때 사람들은 처음엔 환호하나 곧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인다. 이 표현은 정치적 리더십의 등장과 몰락, 혹은 북한과 남한 간의 급격한 정세 변화를 상징하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2025년 들어 북한 내부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한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민들의 감정은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이한 기상현상까지 이어지며 기후 재난의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의 경고입니다. 2025년 5월은 단순한 달력이 아닙니다. 이 시점은 한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의 문턱이자 경계선이며 그 너머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알탄첸두는 몽골의 알타이 산맥 깊은 곳,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은 외딴 지역에서 태어난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남긴 예언의 정확성과 예견된 사건들의 일치성 덕분에 그의 존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알탄첸두는 몽골의 예언 전통인 탱그리를 이어받았습니다. 탱그리는 자연의 흐름과 대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전통으로 하늘의 뜻을 읽고 이를 통해 미래의 징조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주로 동물의 움직임, 바람의 방향, 별자리의 순환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하늘과 땅, 자연의 신비로움을 통해 미래를 읽고 예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탄첸두의 예언은 단순한 점괘나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문명과 사회의 변화, 전 세계적인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짚어내는 고차원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한 번도 단순한 점괘로 지나친 적이 없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사건의 장소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한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읽은 대자연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심오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알탄첸두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검은 땅 아래에서 불이 일어날 것이며 그 불은 세 갈래로 퍼져 결국 동쪽의 나라를 집어삼킬 것이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예언은 그가 바라본 한반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쪽의 나라라는 표현은 현재 한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불이 세 갈래로 퍼진다는 구절은 사회,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심각한 갈등과 분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예언은 단지 과거의 예측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갈등, 경제 위기와 맞물려 이 예언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알탄첸두는 이미 그 시점을 예고했으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바로 그가 예고한 불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탄첸두의 예언은 그 자체로 신비로운 면이 있지만
그의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어느 날 깊은 명상 중 한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검은 연기가 내려와 백성들의 얼굴을 덮을 것이다. 그들은 그 연기를 신뢰했고 오히려 연기를 신처럼 섬기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기는 그들을 질식시켰고 그제야 사람들은 진실을 보기 시작했다. 이 문장은 당시엔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에는 지도자의 이미지와 집단 환상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국민의 기대를 먹고 자라지만 동시에 그 기대에 짓눌릴 수도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그 지도자에 대한 집단적 환상은 쉽게 붕괴합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정치권은 유례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여야의 충돌은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지도자의 발언 하나하나가 사회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카리스마는 조롱으로 대체되고 있으며 민심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또 다른 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백성의 눈은 지도자를 보지 못하고 귀는 외세의 소리에 반응한다. 지도자는 자신의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춤을 추고 그 춤은 곧 비극이 된다. 이 표현은 지도자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확신에 갇혀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암시합니다. 그 결과는 혼란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지금의 한국 사회는 정치인 한 명의 말보다 유튜브 댓글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키고 정책보다는 밈과 이미지가 여론을 지배하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권위는 허공 속에 붕 떠 있는 듯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리더십의 부재가 아닙니다. 알탄 첸두는 이를 가면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얼굴을 잃고 서로를 가면으로만 인식하게 된다.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그가 가면을 벗는 순간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지도자의 본질이 사라지고 이미지와 허상만 남은 사회는 결국 큰 충격 없이도 붕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던 것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알탄 첸두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단순한 희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나오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된다. 그 시험은 백성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에서 온다. 이는 다음 리더십이 단순한 인물 교체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시스템 그 자체를 재구성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존의 정치 틀과 법적 장치, 행정 시스템이 2025년의 현실을 담아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는 영웅이 될 수도 파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선택 하나가 민심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알탄 첸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선자는 가장 멀리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먼저 벼락을 맞는다. 높이 올라간 지도자는 더 쉽게 무너지고 그의 추락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충격으로 확산됩니다. 2025년 한국은 지도자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권력자나 행정 책임자가 아닌 혼란의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정신적, 구조적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민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민심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는 흔들립니다. 이 모든 경고는 이미 예언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알탄 첸두는 경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중 일부는 지금 이 시대의 구조적 붕괴를 너무나도 정교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쌓은 돌탑 위에 단 한 사람이 앉을 것이다. 그러나 돌탑은 무겁고 그 사람은 가볍다.
결국 돌은 무너지고 사람은 깨어진 돌들 사이에서 울부짖는다. 이 구절은 자본과 노동, 위계 구조의 불균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소유한 상층부와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 계층 간의 격차는 2025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통계로 보면 겉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국민 대다수는 체감 경기 악화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은 불안정하고 일자리는 줄고 있으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생존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큰 위기는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탄 첸두는 또 다른 구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배부른 자가 많아지고 일하는 자는 자신의 쌀을 다른 이에게 바치게 된다. 그들은 점점 말을 잃고 마침내 손도 멈춘다. 지금의 한국은 정확히 이 구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일을 해도 저축은커녕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가계가 늘고 있으며 중산층이라는 단어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들어 자영업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2030 청년층 사이에서는 노동의 무의미를 외치는 현상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알탄 첸두는 경제 위기를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사회 전체의 동력 상실로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마차는 달리지 않는다. 바퀴는 멀쩡하지만 안에 불씨가 없다. 이 문장은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구조적 침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발전 또한 새로운 위기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는 반복적인 일을 대체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특정 계층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고 있으며 전통적인 산업 기반은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와중에 금융 시스템 역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투자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돈은 돌지 않고 자본은 더 많은 자본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탄 첸두는 돈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보다 숫자를 먼저 믿게 될 때 그 사회는 곧 끝을 맞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와 지표, 그래프와 차트에 의존하며 진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극심한 경제 붕괴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스며들고 서서히 기반을 흔들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립니다. 지금이 바로 그 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너무도 익숙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속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경고는 이미 시작됐고 알탄 첸두는 그런 사회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굶주린 이는 소리치지 않고 배부른 이는 듣지 않는다. 모두가 조용할 때 마침내 나라 전체가 무너진다. 한국은 지금 그 침묵 속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붕괴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늦게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은 단순한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이미 알탄 첸두가 예고한 미래로 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현재 동쪽의 나라로 묘사된 바로 그 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의 붕괴,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이 모두 그 예언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점은 이 모든 변화가 매우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작은 미미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침묵 속의 붕괴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본질은 우리가 그 흐름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탄 첸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징후를 간과하거나 외면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예언이 단지 경고일 뿐이라면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지혜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알탄 첸두의 예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현재가 미래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이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불확실성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제 알탄 첸두의 예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우리는 그 예언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 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2025년 그 전환점은 우리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